그러면 지난번에 그 나눴던 얘기 중에서 또 해보시다가 또 저기 궁금하시거나 또는 뭐 이렇게 느끼시거나 그런 거 질문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뭐 집사람 같은 파트너가 그 3일째가 좀 아파서 좀 얘기를 많이 못 나눴고, 네.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제품을 네. 하는 걸로 이제 카테고리를 좀 이제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계속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 언박싱 하실 때 그 유튜브라든지 계속 지금 제가 보고 있다 보니까 네. 입막음 테이프도 굉장히 많이 땡기고, 네. 그다음에 악력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악력기 같은 경우도 제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네. 근데 일단 쿠팡에서 팔고 있는 업체가 네. 좀 맨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있죠. 네, 그런데 똑같은 제품을 파는데 네. 이 사람은 자기가 뭐 상표 등록부터 뭐를 다 했다고 이렇게 나오길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했고, 첫 번째는. 네. 거기다 써놓으세요. 상표 등록. 예, 업체를 보면서 제가 예, 이제 하나하나, 예. 왜냐하면 이제 대표님 인터넷 판매를 하다 보면 네. 분명히 이제 불편한 업체가 있을 거예요. 대표님 때문에. 음. 당연히 불편한 업체는 대표님으로 인해서 매출이 준 업체겠죠. 그러면 대표님이 준비하지 못한 부분을 공격해 옵니다. 인증, 예를 들어서, 또는 그 외에 허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으면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상품이 정해지면 그러니까 롤 모델이 정해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님이 악력기라고 했으니까 악력기로 그럼 한번 볼게요, 제가. 네. 자, 해서 일단 악력기. 그러면 그 네이버에서는 제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못 보여줬지만 그냥 상품만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그 프로세스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조회수를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 이게 제품이 꾸준하게 판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에서 어디를 보냐면 여기 악력기 글자를 눌러요. 그럼 이렇게 추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11월 달엔 왜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줄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러면 이제 다음 달을 보면 알겠죠? 다음 달이라는 것은 이제 5월 달인데, 이제 5월 달이니까 이제 한 달만 더 있으면 또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러면 이게 겨울서부터 쭉 그 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걸 반복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좀 내려왔다가 다시 인기가 상승해서 올라가는지 이제 그 추이를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 3만 건이면 절대 나쁜 횟수가 아닙니다. 딱 단일 키워드로 3만 건이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여성 제품이라기보다는 남성 제품이고, 그 다음에 왜인지 모르겠으나 어린이들도 요게 찾아요, 보니까. 근데 주로 찾는 건 3, 4, 50대. 아마 남성 비율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그래프 때문에요. 그러면 대략적인 거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꾸준하다는 것도 뭐 낮다고 해도 지금 14,000건이면 14,000건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뭐라냐면 여기에 이제 그 상품에 대해서는 딱 그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추이는 확인했으니까 여기 이제 악력기라고 검색한 다음에 쇼핑으로 가서 봅니다. 보면 자, 이런 광고는 인위적으로 띄운 거니까 얘는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광고를 뗀, 지금 제가 그때 설명한 게 요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카운터기가 있는 거죠. 좀 달라요. 근데 저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이 손이 들어가는 맞아요.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 악력기가 요게 이제 1등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2등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등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요게 이제 4등에 올라와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악력기를 얼마짜리를 팔 것인지를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런 제품은 다 남는다고 해도 남는 게 1,300원이에요. 별로 안 남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제품은 지금 리뷰만 16,000개예요. 약간 내려와는 있지만 지금까지 판매가 검증돼 있어요. 그리고 요걸 보면은 한 달에 몇 개냐면 한 달에 이제 계산해 보면 알죠. 1849 나누기 6개월이니까 여기 6개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한 달에 한 요 정도 나가요. 요 정도. 그러면 나누기 30일이니까 하루에 10개 정도 나가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프로스펙스니까 이제 브랜드니까 뺄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보다 훨씬 더 적게 나갔죠. 근데 시작일이 얼마 안 됐네요. 시작일이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도 꽤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쭉 내려가서 이거는 국산이네요. 그쵸? 그럼 이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알아보고 싶다면 국산을 팔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가서 리뷰를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리뷰 보면은 여기 제조사랑 같으면은 어차피 물건 안 줄 것이고 제조사랑 다르면은 물건을 달라고 하면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8,900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이것도 국내 같거든요. 비싼 걸 보니까.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비싸네요. 그 다음에 요거네요. 제가 지금 이제 갖고 온 게. 네. 그쵸? 그러면 쭉 봤을 때 어떤 걸로 할지는 이제 그 뭐 마진폭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진행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는 이제 그 메이드 인 코리아였죠. 그래서 요거는 빼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당장 그 뭐랄까요? 그 원가나 이런 것들을 확인이 안 되니 이제 그거는 확인 작업을 해보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어, 원단지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근데 아까 한국 거였잖아요, 그죠? 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1688 한번 돌려볼게요. 네.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것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근데 그럼 이제 신고하면 됩니다. 아, 네, 그럼 이제 본인들도 하겠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 깜빡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엔 있지만 가격대가 비싸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 상품이 아니라 정말 국내 상품 갖다 파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기 GD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제품은 또 싸네요. 유사하긴 한데.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능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봐야죠. 그리고 이런 제품은 아직 그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제품도 이제 스프링을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제품도 그 국내 거긴 하지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 스프링의 장력을 이용해서 이 완력의 힘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같은 원리인 거예요. 같은 원리인데 이렇게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조금 더 각도를 이 수평으로 세운 거에 불과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어차피 이 악력 그립의 힘은 이 텐션감을 얼마큼 이제 주느냐 그거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기능은 같아요. 기능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국내라는 어드밴티지를 통해서 가격대를 쭉 비싸게 파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제품 모두 다가 기능은 똑같아요. 기능은. 그리고 보시면
이 제품도 아까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언뜻 봐서는 안 보였거든요. 한번 볼게요. 아,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 제품 중에서 광고를 뺀 이 제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갔나? 여기 지금 나간 개수를 보면은 여기 그 1600 지금 28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로 한번 위에 있으니까 볼게요. 1628 그것도 아마 이 정도 가격대면은 이거는 아까 1688에 있었으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산지는 이제 중국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옵션 보면은 뭐 일반형도 있고 카운터형도 있고 해서 가격을 올려놨네요. 그러면 일반형은 그냥 이렇게 생긴 거고 카운터형은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형은 5,900원이고 카운터형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제품이 잘 나갔는지는 최신순 돌려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일반형이라고 돼 있죠? 카운터, 일반, 카운터, 일반,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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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카운터, 일반, 카운터, 일반, 카운터, 카운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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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하고 일반이 제가 봤을 때 그냥 한 반반 정도? 한 6대 4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 요거는 그냥 카운터 일반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가격대는 판매 가격대는 5,900원에서 7,400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6천 한뭐 400원 대가 중간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저장 누르고 다시 와서 보면은 가격대가 뭐 3원, 4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친구는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주네요. 이제 고무로 되어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손가락 각각 움직이는 거 하고 여러 가지 그냥 세트로 다 주셔서 13원이고 근데 저희는 이걸 팔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가격적이라면은 그냥 3원짜리 하나 사오면 되겠죠. 3원짜리. 그러면 실제로 보니까 3.3원 맞고요. 근데 카운터기가 3.4원이네요. 그쵸? 카운터기가. 그리고 카운터기밖에 없네요, 여기. 일반은 있네. 일반은 2.58이네요.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아까 판매 개수가 지우겠습니다. 판매 개수가 1628이니까 나누기 6개월, 나누기 30일. 그러면 하루에 한 9개 정도가 판매된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아까 원가가 얼마냐면요. 원가가 이제 그냥 평균 값으로 계산할게요. 그러면 이제 평균 값으로 깨보면 대략 반반 나갔으니까요. 그러면 2.85하고 카운터기가 뭐 비싼 걸로 할게요. 그냥 뭐 3.5 사이면은 대략 한 3.2로 할까요? 3.2? 네, 평균 가격 그냥 3.2로 할게요. 근데 10-100, 10-100 이거 뭔 뜻인지 모르겠다.
이 모델명을 그렇게 본인들이 적어놨겠죠. 이렇게. 네. 그리고 10-100이면 그건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 브람스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력의 힘을 브람스로 적어놓은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요게 그 작동 범위겠죠. 그러니까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악력 예, 무게감, 힘. 예. 자, 그러면 얘는 뭐 50에서 60이고요. 그러니까 평균 가격의 3.2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곱하기 200 곱하기 1.3. 그러면 원가가 다 해서 들어오는 가격이 1,000원 밑에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가격이 이제 얼마에 팔면 되냐면 한 6,000 가격을 한 6,200원 정도로 그럼 잡을게요. 6,200원에서 이제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치우고 6,200원 마이너스 그냥 900원 뺄게요. 마이너스 택배비는 이것도 뭐예요? 무료예요? 무료면 무료네. 무료라고 써 있어요? 배송비 없다고 나오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얼마를 빼냐면 3,000원을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수수료가 지금 600원에 그러니까 6,000원에 그 6%. 그럼 5%면은 대략 한 300원 정도 하겠죠? 300원에 조금 더 빼도 되겠네요. 그럼 400원 정도 뺄게요. 400원. 그러면 대략 한 1,900원 정도 났는데 이게 몇 개 나갔냐면 9개 나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아까 이제 며칠 동안 하냐면 30일. 그 다음에 곱하기 쿠팡까지 하면은 예상이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상이익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또 뭘 뽑아야 되냐면 들어가는 돈을 이제 또 뽑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돈은 아까 제가 850원 정도 900원 잡았죠? 그럼 900원. 자, 곱하기 하루에 9개 나갔죠? 곱하기 30일 동안 나가죠? 그 다음에 곱하기 쿠팡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48만 원 정도 나가고 12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이거를 첫 번째 페이지까지 올려놓는데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게 하루에 9개 정도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9개니까 한 10개 정도는 해야 이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 딱 2등에 박히는 거거든요. 그럼 며칠 동안 하냐면 10개를 열흘 동안. 그러면 10개를 곱하기 열흘 동안 하니까 100개 정도를 리뷰를 해야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처음 올리는 거라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을 구매를 해요. 그러면 총 아까 열을 빼고 60일에서 열을 빼니까 50일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 50개를 더 사요. 그러면 플러스 50개. 그러면 총 두 달 동안 들어간 리뷰 작업 수는 150개가 되고 하나당 지난번에 계산했듯이 한 10,000원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10,000원. 그러면 실제로 들어가는 광고비는 한 15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트래픽 비용을 싸줘야 되거든요. 그게 한 달에 15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10일 기준으로 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두 달치 광고치 지금 다 두 달치를 지금 다 계산한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면 이제 플러스 15만 원, 15만 원 두 달이니까 30만 원이죠. 그래서 3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총 들어가는 광고비는 이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제품 원가고, 그러니까 제품 들어가는 거고, 요게 이제 수익이고요. 그럼 이제 또 계산해야 될 게, 그러면 위로 올렸으면은 내가 마진이 이제, 그러니까 10일 정도 아니면 이제 2등이나 3등 쪽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3분의 1 내지는 반은 뺏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수적으로 3분의 1을 뺏어온다고 할게요. 3분의 1이면 몇 개 나가냐면 3개가 나가는 거예요. 됐죠? 곱하기 아까 계산할 때 한 개당 얼마를 벌었냐면 1,900원이었나요? 1,900원 맞네요. 그쵸? 그러면 곱하기 1,900원. 됐죠? 그러면 이제 3개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며칠 동안 팔았냐면 30일 동안 팔았잖아요. 그죠?
곱하기 쿠팡까지 하게 되면 요렇게 됐죠? 다시 계산할게요. 1,900원 곱하기 그 다음에 30, 그러니까 3개, 3개 정도를 팔았다고, 3분의 1 정도 뺏어봤다고 했을 때 곱하기 30일, 그 다음에 곱하기 2니까 이게 맞네요. 그러면 실제로 이 광고비를 들여서 벌어들이는 건 요 정도 되는데 이게 한 달 동안 벌어들인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건 지금 2달치 광고비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니까 실제로 요 정도가 이제 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 180만 원 정도까지 되려면 최소한 4달 동안 이 들어가는 광고비에 4달 정도는 해야 이제 들어간 광고비가 퉁 쳐지고 그 이후에 이제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는 거죠. 이 제품은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필요한 개수만큼 한 거고, 아까 150개 리뷰한 거는 리뷰할 때 필요한 상품을 뭐 빈 박스로 보낼 수도 있고 물건을 넣어서 보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빈 박스로 보내지 않고 물건을 넣어서 보낸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아까 물건값이 900원 정도 잡았잖아요. 그렇죠? 900원 곱하기 150개가 필요하니까 추가적으로 13만 5천 원 정도가 여기 추가되는 거죠.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거 갖고 품 대비 좀 적게 남는다 그럼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품을 순위권에 올리고 판매할 만한 용도로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하지만 수익은 많이 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품을 그렇게 많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테스트용으로 팔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끝났어요. 이걸 팔았을 때는 아까 계산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악력기는 여기는 제가 보니까 그냥 꾸준하게 할 만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거 나누기 2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봐서는 이게 마진이 적은 제품 같지만 실제로 수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죠? 요거는 그랬을 때 판매됐을 때 제가 3분의 1 정도 뺏어왔을 때 이런 거고,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반 이상을 뺏어올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수익률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근데 이런 제품들의 장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단점은 한 제품으로 많은 금액을 벌어들이지 못한다. 그게 단점이지만 장점은 어차피 들어가는 금액도 작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제품을 10개 정도를 갖고 오면 들어가는 돈은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마진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런 제품은 이제 10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왜냐면 이런 제품은 경쟁 강도도 세지가 않아요. 왜냐면 뭐 30만 원, 40만 원 버는데 예를 들어서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점은 다른 사람들이 막 죽기 살기로 이 제품에 매달려 있지 않다라는 게 또 장점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들어가는 금액이 원래 작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대신 한 가지 단점은 품 대비 이익이 좀 더 적다 이거인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양으로 승부를 띄우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악력기가 있는데, 그럼 악력기 말고 또 다른, 그러면 이게 30만 원 버는 다른 상품을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찾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푸시업바나 이 사람 몇 개 없네요. 이거는 뭐예요? 스트레칭 보드네요. 그러면 푸시업바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악력기 말고. 푸시업바를 했을 때는 광고고 아디다스고 노아즈고, 아까 이 사람이 악력기에서도 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적은 금액으로 여러 가지 분산 투자해서 그 수익을 최대화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이런 거죠. 아까 그, 저기 뭐죠? 그 대충 그 판매 수익이 한 30만 원 정도 될 거다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물건의 종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 이제 물건이 막 2, 300개 이상이 기본인 거죠. 그러면 많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물건의 종류가 한 500개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리뷰 수가 지금 되게 많아요. 12,000개. 그 다음에 얘는 8,000개. 실제로 여기 아까 악력기는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쭉 리뷰 수를 보면은 지금 악력기 3,000원에 파네 일반은? 네? 일반은 3,000원에 파네. 어떤 거요? 악력기 일반인데. 네, 이 사람은 3,000원에 파네요. 맞아요, 일반형. 대신 카운터형도 500원밖에 안 붙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그냥 박리 다매로 팔겠다, 그 심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박리 다매로 팔겠다 이거죠. 그리고 많은 돈을 하나로 그냥 몰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누어서 이제 벌겠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상품 개수가 대략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당 뭐 평균 한 20만 원씩만 번다고 쳐도, 그러면 쭉 내려가면은 40개니까 한 얼마야? 한 8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푸시업 바를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상품 수를 늘리는 거는 기존 업체에서 이렇게 그런 상품을 파는 사람들 중에서 상품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돈이 되는 상품을 찾는 거죠. 지난번처럼. 그래서 만약에 돈이 되는 상품을 찾고 싶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악력기를 대표님이 이제 제가 이제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꾸준하게 판매하는 아이템으로 해볼만 하거든요. 이런 제품은 한 번 올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마진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찝쩍거리는 사람도 그만큼 적어요. 왜냐하면 나부터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뭐 이거 팔아갖고 한 달에 뭐 30만 원밖에 안 남아라고 생각하니까. 왜 다른 거는 많이 남는 제품도 있으니까요. 그렇듯이 이런 제품에 목숨 걸고 판매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으로 아예 라인업을 잡아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이런 사람들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보여드렸듯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가는 그런 상품.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하실 것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파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상품을 같이 파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진 않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여러 상품을 같이 하면 뭐 재고 관리서부터 이런 걸 또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2년 전만 해도 한 달 매출이 2억이었습니다. 요거 하나로. 근데 이 사람이 사업자가 몇 개냐? 이것도 이 사람 거예요. 이것도 이 사람 거고. 그걸 어떻게 확인? 네? 어떻게 확인하나요?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판매자 정보 누르고 들어가서요. 대구 달서구죠? 네. 제가 이걸로 할게요. 편하게 할게요. 하여튼 여러 가지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로아주, 칸가, 그 다음에 델로나, 이건 거절이겠네. 다 이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되게 많구나. 네. 아까 칸가는 안 봤지만 칸가도 아마 묶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사업자를 여러 개 내서 같은 상품을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500개를 그렇게 올려놨으면 아마 다른 사이트 아까 보셨듯이 칸가, 뭐 델로나, 루아즈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아까 제가 예상한 대로 뭐 한 200개면 아까 200개가 넘었나요? 제가 예전에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500개면 이 중에 20%는 잘 팔려요. 그럼 20개면 얼마냐면 한 대략 한 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100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그 20만 원씩만 벌어들인다고 해도 그러면 한 얼마예요? 100개에 20만 원이니까 한 2천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이트 아까 그 사업자를 낸 게 여러 개잖아요. 브랜드가 한 개. 그러면 각각 브랜드당 뭐 한 2천만 원씩만 벌어들인다고 해도 3개면 6천. 그 다음에 5개면 한 1억 정도를 벌어들인다고 봐야죠. 같은 물건으로. 그렇게 됩니다. 왜 사업자를 다르게 했냐면 같은 사람이 사이트를 똑같이 스토어를 열어서 같은 물건을 올려놓잖아요. 어부징 됩니다. 같은 물건을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업자를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면 뭐 와이프라든가 아니면 동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식이라든가 이런 사람으로 해놓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맞아, 이해했습니다. 네. 왜냐면 같은 상품으로 최적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판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악력계를 봐서 왜냐면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그 전에는 마진폭이 좋은 제품을 봤잖아요. 근데 악력계는 또 다른 결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 막 마진폭이 뭐 예를 들어서 10에 들어와서 100에 팔거나 20%에 들어와서 100에 파는 제품이 아니라 거의 이제 그 마진폭이 없는 상태에서 뭐 한 40이나 50, 뭐 극단적으로는 한 60%에 들어와서 이제 판매하다 보니까 이제 마진폭이 적고 그리고 하루에 나가는 게 그러면 양으로 띄워주면 좋은데 양이 아까 그 최대 그 2위에 있는 사람이 9개였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3분의 1을 하다 보니까 3개. 그리고 판매 가격이 낮다 보니까 이제 그 마진폭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아까 악력기에 우리 그 대표님이 갖고 오신 거가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쿠팡이나 이런 데 뒤져봤거든요. 네. 근데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등록을 그 상표 등록을 돼 있다 이렇게 막 상세 페이지에 돼 있더라고. 네. 뭐 이런 몰라. 제품을 우리가 갖고 왔을 때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여기다가 대표님 상호 있잖아요. 이름. 그걸 인쇄해서 갖고 오거나 이거 인쇄하는 게 그렇다. 그러면 여기다 스티커 붙이면 돼요. 스티커로 이름을 대신하면 되죠. 왜냐면 거기서도 기본이 중국에서 박스가리 하자 그러면 1000개 부르거든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결이 뭐냐면 이런 결인 거예요. 위에는 저가로 파는 물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저가인데도 사실 뭐 사입가가 워낙 적으니까 사실 뭐 그것도 괜찮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제품은 판매 단가가 일단 10,000원이 넘어가요. 자, 보면 제품이 9원부터 쭉 있잖아요. 7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뭐 비싼 거에서 살 필요는 없죠. 이것도 4원인지 한번 볼게요. 저도 비싸게 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저라고 항상 싸게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복골복이니까요. 물론 계속해서 찾으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요거 기본이 그죠? 카운터도 없는데 이건 비싸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낚시지라는 가게였어요. 위로 올라가서 제가 봤을 때는 9원 정도나 7원 정도가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7원 정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7원도 낚시질이었네요. 그러면 여기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9원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낚시질은 아니에요. 낚시질은 아닌데 근데 왜 별 차이가 잠깐만요. 9원하고
여기는 디지털이고 카운팅이 여기는 돌아가는 거예요. 다이얼식으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볼게요. 이제 닫을게요. 필요 없고. 네, 이거네요. 디지털이죠? 디지털이니까 이제 가격이 11원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죠. 11원. 계산기 다 닫을게요. 자, 그리고 몇 개 나갔는지도 알고 갈게요. 일주일간 15명. 그러니까 15, 15, 15, 15이니까 대략 한 60개 정도 나갔죠? 60개. 그러면 아까 11원이었죠? 곱하기 200 곱하기 1.3. 그러니까 원가는 제가 잘못 계산했나? 잠깐만요. 11원 곱하기 200 곱하기 1.3. 그렇죠? 네. 2,860원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뺄게요. 그냥 3,000원으로 계산할게요. 러프하게. 그러면 16,900원 마이너스 3,000원. 됐죠? 택배비는 고객 부담이니까 뺄 거 없고, 그 다음에 수수료 그냥 10%로 여유있게 넣을게요. 그러니까 1,700원 정도 뺄게요. 마이너스 1,700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가격은 이제 이 제품은 한 12,000원 정도가 남는 거죠. 근데 한 달에 몇 개 팔렸냐면 한 60개 팔렸죠. 아까 60개. 됐죠? 그럼 곱하기 쿠팡까지 하면은 요 정도예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보수적으로 저희는 조금 팔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3분의 1 정도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3 하면은 한 50만 원 정도 버는 거죠. 50만 원. 그럼 50만 원 벌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얼마치 갖고 와야 되느냐? 얼마치 갖고 와야 되냐면 아까 원가를 그냥 러프하게 3,000원 잡았죠? 다 포함해 갖고 그러면 아까 한 달에 그 60개 계산했으니까 3분의 1이면 20개죠? 그러면 20개 곱하기 쿠팡까지. 그러면 들어가는 돈은 12만원. 그 다음에 남는 돈은 48만원이니까 마진폭으로 봐서는 얘가 베스트인 거죠. 아까 위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전략이 다른 거죠. 이 사람은 이제 그 기존에 흔하게 있는 제품 말고 이런 식으로 흔하게 있는 이런 제품 말고 이제 손가락으로 끼우는 제품을 갖고 와서 들어가는 금액이 훨씬 더 적은 상태에서 마진폭이 거의 한 이 정도면 3배라고 봐야 되나요? 그쵸? 네, 3배 정도까지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하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광고비는 이 사람보다는 순위가 좀 높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광고비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야 되니까요. 한 달에 60개 나가니까 30일로 하면 하루에 2개거든요. 그러면 2개 곱하기 열을 하면은 20개예요. 그쵸? 거기 하루에 1개씩 지속적으로 제가 이거 쳐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한 플러스 50개예요. 2달 동안. 그러면 총 하나당 10,000원씩 들어가니까 70만원. 여기에 2달 동안 트래픽. 2달 동안 트래픽이니까 30만원 들어가잖아요. 15만원, 15만원. 그럼 이제 플러스 30만원. 그러면 한 1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2달 동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계산한 거 있죠? 3분의 1 했을 때 대략 한 50만원 정도를 벌어들였어요. 그쵸? 곱하기 2달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제품은 한 2달 동안 그냥 광고비로 쏟는다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아까 리뷰를 몇 개를 했냐면 대략 20개에다 50개 하니까 70개 정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70개가 걸리면서 만족도는 5점을 받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렇게 되고 60개의 3분의 1이니까 그냥 하루에 하나씩 주말 빼고 하루에 하나씩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곱하면. 그러면 세 번째 달부터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여기 이제 스티커 작업을 하든 뭐 네.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이렇게 쭉 내리다 보니까 그 공식 판매들이죠. 뭐 특허 상표들은 몰라 이렇게 돼 있길래 요거는 대표님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상관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대표님도 제가 지난번에 막 상표 등록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네, 상어로. 뭐 탐입 뭐다 우리 저희 네. 상호다 네. 브랜드다 그러면 그 브랜드를 해서 저 상표 등록 그렇죠. 하면 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이거 하는데 들어간 돈이 순수 들어가는 돈이 한 30만 원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신청하는 비용이 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4만 5천 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등록하세요. 그러면 25만 원 내요. 그러면 도합 30만 원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제품을 소싱해서 갖고 와서 저 상표 등록까지 하고 뭐 하는 거에 시간적인 소요가 분명히 걸리잖아요. 당연히 걸리죠. 대략 한 2달 이상 걸리나요? 물건이 이제 예를 들어서 주문이 들어가면 물건이 도착하는 데까지 보통 한 달이에요. 일반적으로. 빠르게 들어온다면 2주 안에 들어오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뷰해갖고 올리는데, 그러니까 상품 그러면 들어오면 이제 이 사람처럼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직접 할 수도 있고 맡길 수도 있고. 그럼 맡기면 이 정도 디자인이면 제가 봤을 때 한 2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디자인이면. 아니면 직접 할 수도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뷰 작업하고 트래픽 작업하면 광고나 이런 것들이 얼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옵션이 많네. 예? 옵션이 많네. 옵션이요? 이 사람은 디자인 한번 볼까요? 보급형하고 컬러 선택해서 블랙, 그 다음에 일반형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 요거 있죠. 기존에 요거 싼 거 네. 이것도 같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게 판매되는지 한번 볼게요. 고급형이면 아까 이거예요. 그래서 고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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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블랙밖에 없으니까 일단. 그 다음에 고급형,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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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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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고급, 고급, 일반, 고급, 고급. 20개가 나열되거든요. 리뷰가 한 페이지에. 근데 19개가 고급인 거 보니까 이거는 고급만 갖다 놓고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일반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얘는 옵션이 하나인 거예요. 여기 고급에 옵션 블랙 요거 하나인 거죠. 왜냐면 일반까지 사람들이 가질 않으니까요. 일반은 벌써 위에 제품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맨 앞에 있다 보니까 이걸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번 제 추측인 거를 맞는지 안 맞는지 내피셜을 한번 돌려볼게요. 저 같았으면 일반을 놓고 리뷰 작업할 때 일반으로 보냈어요. 끝까지 가볼게요. 일반으로 하면 수수료든가 그 다음에 상품에 들어가는 가격이 훨씬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했다고. 이 사람도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맨 끝까지 왔죠? 지금 보시면
어, 이 사람은 컬러 선택돼 있고 지금 기본형 들어가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 그냥 팀플러만 돼 있죠. 이거는 상품 페이지 재사용이라고 해서 얘는 내려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첫 번째 옵션 바꿨거든요. 이거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그래서 어떻게 신고하냐면 예, 여기 가보면 상세 페이지에 그냥 증거 자료가 아까 리뷰에 있잖아요. 그래서 공격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여기 신고하기로 바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불법 네이버 리치 근무 가격이 다름 품절 스펙 구성 부가 다름 상표 제목 표기 위반 직거래 행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죠. 상품 페이지 재사용 이렇게 하고 이제 사진 첨부 아까 그 캡처해 갖고 딱 넣고 신고하면은 이 사람 상품 페이지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아까 내피셜로 돌린 게 맞은 거예요. 리뷰 작업을 시키건 싼 걸로 하다가 그 다음에 비싼 걸로 바꿔버렸어요. 이러면 리뷰 작업할 때 비싼 걸로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2023년도에 처음 올라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꽤 오래된 제품이구나. 그렇죠. 한 2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리뷰가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300개잖아요. 그러면 한 600개 정도 팔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00개가 아니라 곱하기 3이니까 한 900개 정도 팔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하루에 2개씩, 아까 그러면 한 달에 60개씩 거의 맞아요. 많이 떨어져요. 이 사람은 이게 효자 상품이었네. 그쵸, 알뜰하게 좀 뽑아먹었죠. 효자 상품이었죠. 근데 머리를 너무 썼어요. 근데 지금도 팔리는 걸 보면 네. 이 될까라는 생각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거의 독점식으로 요거는 파는 것 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이 제품은. 다른데 쿠팡도 그냥 봐봤거든요. 네. 대표님이 이제 그 주신 거. 네. 요 제품으로는 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지금 현재. 네. 얘만 파는 거란 말이지. 아니요, 또 찾아보면 또 있을 있어요, 거예요. 대표님? 그러니까 저는 아직 처음 보니까 제 눈에는 요런 것만 여기까지만밖에 안 보이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왜 이 악력기를 왜 생각했냐면 대표님이 하셨을 때 저는 올라오면 무조건 보고 배우 저기 하긴 하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가 그 저희 집사람이 이제 샴푸 거치대랑 그거를 처음 이렇게 했었고 거기 우리 대표님께서 욕실 그 스탠으로 하는 거를 네. 이제 컨설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뭐였냐면 지금같이 지금 전화 통화 대표도 요양병원 요양원에 납품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나는 이거를 쉽게 같이 오프라인까지 연동할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거예요.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집사람 좀 틀리겠지만 네. 근데 저런 거 같은 경우는 나이 뭐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이든 남자도 우리 운동하는 저도 같은 야구하는 사람이니까 저 항상 있거든. 네. 그럼 요게 이렇게 매칭이 돼서 잘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해서 저는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그 제품하고 네. 요 제품하고 저는 두 개를 딱 악력기에 대한 섹션을 봤을 때는 전 이거가 더 땡기거든요. 당연하죠. 이거 훨씬 더 낫죠. 이익률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아까 상표 등록부터 뭐부터 다 해놨길래 내가 저걸 건드려도 되는 건가가 네, 제일 큰 걱정이었었어요. 사실 제 눈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럼 굳이 제가 그 상표 등록을 저렇게 상세 페이지에 안 올려도 올리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갖고 와서 대표님 거랑 묶어버려요. 상표 등록을 꼭 하고 올려야 됩니다. 묶어버린다는 게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를 들어 쿠팡을 예를 들면요.
그런 브랜드 그런 거 없이 그냥 올려서 잘 팔리고 리뷰가 달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제일 비싸게 상품을 갖고 와서 대표님 상품과 같이 묶어버려요. 그리고 딱 100원 100원 낮춰놔요. 그러면 대표님이 쌓았던 리뷰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갑니다. 가져간다고요, 네. 리뷰를? 네. 그건 이제 한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한번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한 번은. 그러면 확실하게 제가 왜 상표 출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상품 페이지 내나 또는 상품명에 강조하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상표 등록을 하잖아요. 네. 그럼 아까 35분류라고 얘기하셨던. 35분류하고 제품 분류. 그러면 저는 이제 생활용품 쪽, 주방용품 쪽이잖아요. 네. 그럼 얘도 그렇게 상표 등록을 하면 얘도 별도인 거로 가는 거죠? 별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상호 브랜드의 A라는 브랜드에 넣고 얘는 얘대로 넣고 다른 거죠? 네,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시드물은 네. 상표 등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시드물. 네, 몇 개냐면 190개를 했어요. 190개. 물론 이 사람이 다 한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분류가 달라요. 9분류, 25분류, 41분류, 18분류, 21분류. 같은 분류라고 해도 거기 지정 상품이 달라요. 30분류, 7분류, 16분류, 8분류, 43분류, 35분류, 3분류, 44분류, 6분류. 6분류면은 아까 위에 있었나요? 아니 없었구나. 제가 잘못 봤네요. 6분류, 5분류, 또 4분류, 3분류, 3분류가 아까 위에 있었죠? 그러면 이게 여기 나오는 지정 상품이 또 달라요. 지정 상품이. 여기 지정 상품이. 그래서 내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다 이렇게 출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죄송한데 아까 지금 그 악력기 했던 애 있잖아요. 네. 얘는 그걸 어떤 거에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보면 되죠. 네. 이 사람이 자기 브랜드를 VOLAR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인쇄해서 갖고 온 거죠? 지금 인쇄해서 갖고 온 거죠. 네. 네. 그러면 볼라잖아요. 네. 그러면 그대로 칠게요. VOLAR. 이거였나요? 맞나? 잠깐만요. VOLAR. VOLAR 맞죠? 자, 보면은 상표 등록도 자, 제가 봤을 때 보니까 요거인 것 같아요. 김병종 대표님. 요 사람은 아니고요, 다. 그 다음에 25분류 하나 내놨죠? 5분류 하나 내놨죠? 그리고 이분만 찾으면 돼요. 김병종 여기 내놨죠? 28분류, 25분류, 25분류, 그 다음에 5분류, 28분류. 그다음 또 찾아요. 김병종 대표님. 일단 첫 번째 페이지만 볼게요. 대표님 아시는 분은 아니시죠? 아니에요. 다행이네.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25분류부터 갈게요. 그러면 여기에 양말, 다 양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말도 앞으로 팔던가 아니면 해놨는데 아직 안 팔고 있는 거예요. 23년 4월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가서 확인해 볼게요. 전체 상품 돌려볼게요. 지금 70일이죠? 70일에 대략 첫 번째 페이지에 봤는데 양말 없죠? 네, 양말 없는 걸 보니까 이거는 상표 출원만 아까 등록만 하고 아직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여력이 생기면 제가 봤을 때 양말을 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말 해놨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거였어요? 25분류가 지금 양말이었죠. 그 다음에 또 와서 5분류. 5분류면 또 쭉 내려갈게요.
붕대, 테이프, 붕대죠. 그리고 또 내려갈게요. 김병종 대표님. 아까 3개 있었는데 여기 있죠? 네, 28분류. 28분류에 골프 장비, 골프 클립, 골프 티, 그 다음에 뭐 라켓 클립, 그 다음에 그립 테이프, 그 다음에 발목 보호대, 그 다음에 스쿼시 공, 그립, 그 다음에 아령, 그 다음에 완력기가 그건가요? 네, 그런가 봐요. 네, 다 냈네. 이렇게 낸 거예요. 네, 잘 했네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요거 때문에 여기 아령도 됐네요. 요거 때문에 이제 본인 이 볼라라는 상표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뭐 공식 사이트는 그냥 공식 판매점은 그냥 본인이 그냥 한 거예요. 상표 내고 별거 없습니다. 저 사이트가 없어도 볼라라는 공식 판매점 사이트가 없어도 본인 거잖아요. 그냥 본인이 본인 거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네, 마치 받아서 파는 것처럼 본인 거잖아요. 좀 더 보여드릴까요? 판매자 보면은 김병종 돼 있잖아요. 본인이 그냥 본인 상표 내고 마치 그냥 판매처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본인 거예요, 다. 이건 해도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거기다 그렇게 못 올리죠. 왜냐하면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표님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이름으로 하고 뭐 그 상표권이 뭐 등록된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나가겠죠. 그리고 이 번호가 아까 여기 있는 어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걸로 요 번호가 그 번호일 거예요. 맞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디 갔어요? 4-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네. 뭐 지금 보이시죠? 네, 이런 거. 근데 실제로 요거는 아까 악력기가 표시가 안 돼 있는 건데 그냥 대충 같이 올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나 뭐 마찬가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정확한 거는 얘거든요. 얘가 악력기가 아까 돼 있었잖아요. 맞죠? 여기 완력기가 그쵸? 근데 이 번호를 얘를 넣지 않고 다른 걸 넣은 것 같아요. 402021 40 네, 아니잖아요. 2021인데 네, 다른 거 그냥 대충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등록은 되어 있으니까요. 봤을 때는 좀 꼼꼼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원래는 상표 출원한 대로 다른 데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저기 상품마다 바꿔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그냥 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냥 온라인 판매하는 거죠. OEM 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네 맞아요. 또 그걸 알았네요. 네. 네. 또 했다 안 했다 하네요. 그냥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이 전문적인 이제 헬스 뭐 내지는 이제 이런 소모품에 대한 운동기구에 대한 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은 사실은 생활용품, 중간용품인데 이 카테고리가 하나가 딱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건가요? 상관은 없는 건가요? 오픈마켓은 사실 딱히 그런 게 없습니다. 특히 쿠팡은 더하고요. 물론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구색을 가져다 팔면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쿠팡은 그런 것도 없어요. 쿠팡.
네, 한 페이지 단위로 또는 옵션 단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그 사람의 상세 페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파는 다른 상품을 찾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쿠팡은 그냥 한 상품당 한 상품이 노출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판매자의 전체 상품 보기가 수월하게 돼 있지 않아요. 초보자들이 보기.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물건을 갖고 왔잖아요. 네, 그 갖고 왔는 아까 그 저 악력기라고 보면 네. 저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도 팔아도 되고 팔아도 되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상관없어요? 네. 중국인데도 상관없는 거예요? 원산지 국산이 아니어도? 아마존에서 팔을 때는 원산지를 차이나로 하고 팔아야죠. 그러니까 그래도 팔려요? 대표님? 네. 아마존에서 파는 90%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이번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아니 저 후배가 아마존에만 파는 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 내가 저런 물건들을 내가 해서 얘를 줘도 얘가 팔 수 있을까라는 네, 거예요. 팔립니다. 더 많이 팔리죠. 여기서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아마존에서는 수익률이 아마 더 나을 거예요. 더 많이 팔리고. 왜냐면 저희가 인구수가 작잖아요. 한 4천만 되고 미국은 한 4억 정도 되고, 그럼 여기서 아까 50만 원 정도 벌 정도면 거기는 10배니까 한 이 악력기로 500 정도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머릿속이 좀 깨끗해졌네요. 왜냐면은 대표님 저희가 이제 한 4-5개 이제 지금 제품을 가지고 네. 일단 테스트 상품을 좀 살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초보니까 이게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사업할 때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정리를 못 하니까 지우개를 빨리빨리 지워줘야지 이게 교통정리가 되듯이 저는 지금 3가지 제품으로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샘플로 빨리 거기 해서 이어폰에서 구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하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저 왕력기가 지금 3년 전 나온 제품이거든요. 네. 근데 저 제품이 3년 전에 나왔는데도 시장성을 보면 그냥 자기 밥그릇은 항상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대표님이 전문가니까 선생님이 전문가니까 선생님의 의견이 좀 듣고 싶은 거죠. 저 제품은 그냥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얘를 꾸준히 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떤가요, 우리 선생님?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괜찮다고. 왜냐면 아까 3분의 1 정도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48만 원, 48만 8천 원 정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만큼 다 판다고 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60개 팔을 때 저희는 20개만 판다. 3분의 1로 했을 때 아까 예상이익이 한 48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반 이상도 뺏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사실 이걸로 기대될 수 있는 건 사실 욕심 좀만 더 부리면 100만 원도 뺏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까 박스도 저기를 해야 되고 스티커 작업합니다. 스티커 작업해야 되고 안에 이제 한글 버전 설명서도 해야 될 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는 요 사람 걸 한번 사보세요. 거를. 예. 하려는 모든 롤 모델의 상품을 사봅니다. 그러면 이 안에 한글 설명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요거 사용 설명서를 동영상으로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링크만 주면 돼요. 아니면 QR코드만 딱 박아놓으면 됩니다. 어디에 박아놓으면 되냐면 상품 페이지에 QR 요거 해놓고 들어가서 사용법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자연스럽게 회원도 가입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굳이 똑같은 걸 계속 매번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시간적으로도 절약이 되고, 물론 설명하는 것도 같이 넣으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제품을 한번 사보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걸 할 때 말씀드리는 게 롤 모델 걸 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잠깐 들어가 계세요. 롤 모델 걸 하나 사고, 그 다음에 1688을 좀 늦더라도 샘플을 사서
같은지 안 같은지는 봐야 되잖아요. 분명히 똑같은 건 맞아요. 그리고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서 보고 품질 차이를 본 다음에 이제 맞다 싶으면은 그때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들어오는 시간이. 그러면 이걸 빨리 하고 싶다. 그런 방법이 있긴 있어요. 일주일 만에 들어오는 방법.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얘기를 할 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아리왕왕으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빠른 택배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빠른 택배로 보내. 그러면 택배비가 한 1,000원 더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럼 1,000원 더 주면 돼요. 그러면 보통 이틀 만에 창고에 도착해요. 그럼 이틀 만에 창고 도착한 거를 바로 에어로 쏴버려요. 에어로 쏘면은 한 2만 원이면 들어옵니다. 그럼 그 다음날 김포공항에 도착해요. 그 에어 택배 하는데. 그럼 거기서 픽업하면은 바로 오늘 붙이면 내일 받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늘 붙이면은 내일 중국 창고 올 거고 내일 중국 창고에서 보내면 모레 이제 들어오는 거 이틀 만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루만 더 기다리면 택배로 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럼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럼 3일 만에 내가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면 그냥 그 물건만 택배만 좀 빠르게 그 창고로 그 보내달라고 하면 창고에서 바로 띄우면 되거든요. 그럼 5일 운송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는 무조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3개, 4개 정도로 상품을 생각했던 게 있는데 네. 그거를 샘플이라도 1688에서 주문을 하고 네. 지금 저 악력키랑 또 뭐 다른 제품이 한국에 팔고 있는 애들한테 해서 샘플을 사고 네. 저런 게 다 이후에 다 있는 거잖아요. 다 있습니다. 다 이후에 다 있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선생님이 이 이후를 언제 가신다고 했죠? 이유가요. 네. 날짜가 딱 나와있거든요. 22일 날 가요. 22일 날. 네. 아시아나 12시 10분 비행기가로 가요. 그거 딱 한 대밖에 없어요. 항주 가는 거. 혼자 가시나요? 아니면 여러서? 와이프랑 같이요. 사모님이랑? 사모님이랑? 네. 그거 갔다 며칠 일주일 있다 오시는 건가요? 네, 보통 같이 가시는 분이 아마 여기 2분 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일단 일이 있으니까 올해 저처럼 못 있고 22일 날 가서 26일 날 돌아와요. 근데 중국은 토 일요일도 일합니다. 똑같이 평일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쭉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만 이제 불편하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도 일해야 되니까 그것만 괜찮으면은 그래도 알뜰하게 그 4박 5일로 다녀올 수 있죠. 지금 비행기 표 끊으면 한 30만 원 왕복 정도 끊을 수 있고. 동방으로 가는 건가요? 아주 아시아나 비행기. 아. 네. 왜냐면 이제 갈 때 편하게 가시라고, 올 때 편하게 오고. 그래서 아시아나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항주 공항에 내려서 그 이후까지 대략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나라시 비용이 보통 차 한 대에 8만 원이에요. 6인승. 그러면 이제 보통 6인승인데 짐이 있다 보니까 한 4명 정도가 제가 봤을 때 적절하거든요. 그럼 한 사람당 100원이에요. 그럼 지금 환율로 하면 한 2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가는 거 2만 원, 오는 거 2만 원. 그래서 4만 원. 거기다가 호텔 가격이 지금 1박 기준으로 호텔에 2명이 주무신다는 조건으로 물론 한 명이 자도 뭐 호텔 방은 내야겠죠. 그게 14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2명이 같이 이제 만약에 주무시게 되면 반에서 7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혼자 주무신다 그러면 14만 원 곱하기 4박 5일이니까 14만 원 곱하기 얼마예요? 4 하니까 56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56만 원에 플러스 아까 왕복 나라시 비용 4만 원, 그다음에 비행기 값 30만 원. 만약에 이제 뭐 마일리지나 그런 게 있으시면 그걸로 끊으면 얘는 이제 좀 세이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점심하고 저녁 먹는 거 그거는 보통 한 끼에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시장에서 먹으니까 그 정도 잡으시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침은 뭐 조식 주니까 드셔도 되고요. 호텔은 어디? 호텔은 바로 이웃시장 바로 앞에 메리어트 호텔이 있어요. 네. 거기가 하루에 14만 원 정도 돼요. 환율에 따라서 약간 등락은 차이가 있지만 보통 평상시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묵어보고. 22일. 제가 간다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비행기 표만 끊으시면 호텔은 제가 예약해 드려도 되고 직접 하셔도 되고. 21일, 22일 날 12시 비행기라고요? 12시 5분. 12시 5분 비행기. 네.
지방에 출장했어요? 네? 지방에 출장했어요? 아니요, 제가 그래도 대표님 나름 열심히 살아요. 아 그러시죠 당연히. 근데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와서 네, 상담을 받는데 나름 열심히 사는데 부산에서 우리 저기 사업하는 우리 여동생이 이제 이 유통을 이제 하니까 제가 이제 저희 사이트 거 우리 큰형님 거 있잖아요. 그거 네. 이렇게 리뉴얼해서 제가 이제 우리 거래처들한테 이제 물건을 좀 주고 있어요. 네. 근데 또 부산 팀이 또 우리 대리점들이 좀 전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20날에 와서 21일 날까지 뭐 교육 좀 받고 뭐를 하거든. 네. 아 그래서 애매한. 그럼 간다 그러면 대표님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면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달에도 가시죠? 다음 달에도 가죠. 다음 달에도 가시죠? 네. 그럼 저는 이제 간 김에 이것도 여러 가지도 내 아이템 몇 가지를 가지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고 거기서 아예 핸들링을 끝내서 오면 더 빠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을 또 따로 받으셔야 돼요. 네, 대표님 저번에 저 말씀해 주셨던 1688이랑 이웃시장이랑 캔톤페이의 이 세 개. 특징을 다 저한테 그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전 뒤에 다 저장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1688에서 보는 거와 물론 내가 중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은 간 거는 뭐 이런 걸로 간 거는 아니니까 네. 잘 모르고 큰형님 때문에 한번 왔다 갔다 하고 했지만은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한번 그날은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이유를 언제 간다고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음. 매달 마지막 제주 거기 가요. 그쪽 사무실. 네. 근데 6월 달은 제가 화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출장 갔다 와갖고 미팅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은 뭐 하필은 아닌데 그 제가 그 기관 교육을 간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6, 7, 8에 잡혀져 있는 6, 7, 8, 9에 잡혀진 게 한 4개인가 잡혀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은평구청 하나, 그 다음에 강북 청년창업센터 2개, 그 다음에 그 강남구청 1개, 그래서 한 3개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6월 달에는 일정이 바뀔 수도 있어요. 원래는 표 다 끊어놨거든요, 저도. 네. 왜냐면 보통 한 2, 3개월치를 다 끊어요. 그래서 실제로 5, 6, 7이 다 끊어져 있어요. 8월 달은 아직 안 끊었고요. 근데 6월 싸니까. 예? 그 티켓팅을 먼저 해놓으니까. 네, 먼저 해야만 좀 그래도 싸게 하니까요. 뭐 많이 싸게는 아니어도 한 5만 원에서 그러니까 급하게 끊는 것보다는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이상은 싸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이제 비싸지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6월 달은 좀 스케줄이 변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6월 달도 스케줄은 이렇게 돼요. 6월 달은 19일 가서 23일 날 오는 코스인데 이게 아니구나. 26일 날 가서 30일 오는 코스예요. 30일 오는 코스인데 지금 교육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5주차거든요. 5주차. 6월 26일. 네. 그래서 보편적으로 3박 4일인가요? 4박 5일이요. 4박 5일이에요. 이제 왜 4박 5일이냐면 네. 가는 날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면 5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저희가 도착하면 5시에. 그래서 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호텔 체크인만 하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모여서 내일부터 시장 조사할 거를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오다 끝나요. 이제 3시 비행기면 공항에 2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2시간을 가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여유 있게 1시간 정도 더 플러스 해서 그러면 결국 11시 반에 결국 출발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보통 9시에 여는데 왔다 갔다가 이게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체크아웃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날은 가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날은 한국으로 다시 귀국, 출국, 그리고 3일 보는 거예요. 근데 3일 보는데 이제 어떻게 보는지 제가 설명을 충분히 이제 보통 2번, 뭐 정시간이 없으면 1번,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제가 푸텐시장에서 중국어 몰라도 그 시장 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왜냐면
가이드를 비추면 하루에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쓰면 되는데 굳이 내가 조사할 수 있는데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시장 조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그걸 가르쳐 드리는데 한 3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시장 도는 법, 그다음에 음식 사 먹는 법, 그다음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호텔까지 돌아오는 법을 알아야 마음 편하게 혼자 돌아다니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갔는데 못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잘 모르니까. 물론 뭐 호텔 명함 받아서 택시 타고 오면 되지만 거기가 넓어요, 되게.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 한 5km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길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드리는데 보통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그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 제 사무실까지 가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래서 사무실에서 잠깐 이제 차 한잔 마시고 또 각 이제 그 물건 찾는 기수별로 1기, 2기, 3기, 4기, 5기로 흩어지는 거죠. 그때서부터 이제 내가 직접 내 상품을 고르는 거예요. 찾는 거죠. 그러면서 저녁에 들어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궁금증을 가지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또 쭉 이제 제 경험치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문 닫을 때까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저기 뭐죠? 뭐 시장 조사라든가 채소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알아갖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주문하는데 채소 수량이 많거나 아니면 가격을 좀 내고 하고 싶거나 여러 가지 이제 문의하실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면 이제 다음 날 돌아오기 마지막 날이죠. 그때 가서 직접 주문을 하셔도 돼요. 직접. 아니면 그날까지 시장 조사만 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하셔도 되고. 네. 그 보편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제 금액대가 어쨌든 간에 뭐 싼 거를 하든 비싼 거를 하든 마진이 좋은 거라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소형 가전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액대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죠. 예, 투자하는 대비 금액도. 맞습니다. 근데 요런 아까 악력기나 뭐 이런 거 입막이 뭐 이런 거는 지금 계산을 해볼 때 거의 한 800 정도 들어가는 거. 네, 맞습니다. 제가 딱 계산기로 머릿속에 해보면 그 정도에 대한 지금 레퍼런스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소형 가전을 하거나 텀블러를 할 때는 가격대가 틱 올라가더라고.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요거만 얘기하지만 그 뒷단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저같이 예를 들어서 이런 자본금이 많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도 사실은 궁금해요. 저희 집사람은 내가 돈이 있는 줄 아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뭔가를 밀어붙일 때는 확실히 밀어붙이는 게 있지만 자본금이 많아야 사업도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위탁 판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네. 전 선생님 만나고 2달 안에 진전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진행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 안에 돈이 또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돈이 안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 800만 원 돈, 900만 원 돈 조금 높게 가면은 한 1000만 원인데 네, 맞습니다. 이 1000만 원 대비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자본금이 있는 사람들은. 네. 근데 저 집사람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고민이 거기서 좀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장기적인 생각으로는 소형 가전을 하고 싶은데 이걸로 하면 뭐 기본 MOQ가 어마어마할 것 같고 돈도 그럴 것 같고 텀블러는 진짜 하고 싶거든요, 제가. 텀블러랑 요거 악력기가 제가 지금 딱 땡겨요, 사실은. 텀블러 중에서 어떤 거요? 딱 찍어야 돼요, 롤 모델. 지금 보면은 스타비아라고 아니 저기 스탠리요? 아니요 제가 제 아는 대표가 요번에 그거를 런칭해갖고 우리 후배네
3P에다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그 스웨덴 식으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중국에서 이런 걸 하는 거거든. 얘가 원래 그때 보여주셨던 탈모 샴푸로 대박을 친 거예요. 홈쇼핑으로. 그래갖고 이 친구가 대박을 치더니 이제 자기가 저걸 해놨더라고. 근데 여기 좀 내리면 네. 스웨덴식으로 된 쭉 내리면 아직 오픈이 안 되는. 사진은 내가 우리 후배네 3P에서 내가 찍었거든. 이름이 뭐예요? 브랜드 이름이? 빅 핸들 텀블러로 치면 될 것 같아요. 빅 핸들 텀블러. 네. 그러니까 얘 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거다. 요거요? 네, 그거 밑에 거랑 그 밑에 거랑. 이런 거요? 네. 이쁘네요. 이쁘네요. 근데 제가 1688에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근데 가격대가 그리고 또 저희 형님들이 이제 주방용품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텀블러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돌고 도는 브랜드로 있잖아요. 네. 다 우리 형님들이 하는 건데 네.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텀블러가. 네. 네, 가격 대비. 그래서 얘가 스칸디나비아가 제가 상호가 대동 FND거든요. 네. 그 사람이 걔가 맞는지 모르겠네. 이건 바다다 파는 사람 같아요. 일론이에요. 네, 주식회사 일론. 이 사람 아니고 네. 대동 FND라고. 네. 이 사람이 주식회사 대동인데 얘가 엄청나게 나가더라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가더라고요. 텀블러가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1688에. 네. 엄청 많죠. 네. 근데 이게 스칸디아의 이 사람이 이거를 자기가 스웨덴 뭐 브랜드를 이거 그런 브랜드는 어떻게 따는 거예요, 대표님? 자기가 스웨덴 뭐 이렇게 해갖고 스웨덴 뭐 이렇게 해갖고 쭉 나와 있어요. 스웨덴 디자인 팀의 엄격한 품질 관리와 제조 공장에 이거는 메이드인 제가 좀 다시 볼게요. 천천히 제가 위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텀블러에 대해서 대표님한테 조금 공부를 좀 스터디를 좀 하고 싶거든요. 네. 이건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그다음에 아까 스칸디나비아 이거는 그냥 입힌 거예요. 네, 근데 입혔는데 얘가 지금 근데 왜 얘가 저거를 해놨더라고요. 뭐 자기는 이렇게 다 해놨는데 네. 상표 등록을 해놨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받아서 그냥 위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자가 아까 대동 뭐 그렇게 돼 있지 대동 않고 주식회사 대동 FMB 걔가 네 여기 다 있네요. 네, 다 있더라고요. 이러니까 한 4,000원 정도 되는 거네요. 4,200원 정도. 여기 있죠. 4,200원. 근데 4,200원을 아까 4만 원대에 팔았으니까 똑똑한 거죠. 제가 10이나 20에 갖고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네. 로가스가 보통 300 정도에서 잡아지니까 그래야 나한테 남는 금액이 판매가에 보통 두세 배 남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그래서 제가 나름 제가 알려주신 대로 공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텀블러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내가 과연 내가 어떤 텀블러를 갖고 왔을 때 그것도 똑같이 네이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네. 아까 그 검색창에서 내가 여러 가지를 다 봤단 말이죠. 네. 근데 온도 나오는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다들 팔고 있는데 다들 팔고 있죠. 있는데
결과적으로 내 브랜드를 입히려고 하면 네. 이런 텀블러를 입히기가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집사람과 의견차가 좀 있긴 한데 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텀블러를 조금이라도 소량이라도 좀 갖고 와서 네. 이렇게 내 첫 브랜드식으로 가고 싶은 게 욕망이 좀 이렇게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생각이 좀 더 크거든요. 저는. 음. 근데 우리 큰형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오슬로도 있고 뭐 마스 프렌치도 있고 별의별 것 다 있는데 네. 다 자기가 헤드들이 다 해서 내리는 거더라고요. 네. 저 뭐 빨대도 뭐 이거는 뭐 특허가 있는 거는 쓸 필요도 없고 막 이런 것도 많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소량으로 해서 재미 본대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좀 잘 나간다 그러면 그때 추가 주문해가지고 영화나 근데 처음에 작은 비용으로 이 브랜드를 태울 수 있는 게 좋은 게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길래 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네. 아는 놈이 이렇게 텀블러를 아까 스칸디네비안가 뭔가 그거 갖고 난 걔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 네. 중국에 다 있네요 보니까. 아니 중국에는 있는데 네. 그 스웨덴의 그 자기 그 브랜드를 자기 거라고 아주 도배를 해놨더라고. 거기에다가 네이버 쇼핑에다가 그건 지금 생각이 안 나. 노즈였나? 네이버 쇼핑 노즈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요 제품이잖아요. 그죠? 요 제품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홈쇼핑 있지 않습니까? 네. 홈쇼핑에서 그 아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네. 그래서 탈모가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탈모 샴푸가 대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한테 형님 뭐 사실상 이거 무리인데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걸로 쫙 번었나 보더라고요. 네. 그더니 이거를 하더니 아 형님 이거 사진 찍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우리 후배는 있는데 네. 야 그냥 한번 볼게. 내가 아 이거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더라고. 그게 막 쿠팡으로 그 창고에서 엄청나게 나가더라고요. 텀블러요? 네. 그러면 쿠팡에서 한번 볼게요.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 네이버 쇼핑의 상호는 모즈였나 뭐였나 그랬어요. 근데 텀블러를 조사하면 어차피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없네요. 아, 모즈 웨스턴이네요. 모즈 웨스턴이에요. 아 모즈 맞네. 그러면 얘가 네이버 쇼핑이 모즈였어요. 네. 네. 이 사람이 모즈였더라고. 맞네요. 이렇게 내놨네요. 스칸디나비안 포레스트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상표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24불류, 25불류. 네. 출원인이 이 사람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한번 확인할게요. 전문으로. 되게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이러면 제가 봤을 때 이쪽에서 그 독점권으로 가까웠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같더라고. 네. 대신 이제 이 사람들도 원래는 이제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한국에다가 원산이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다가 상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제조는 중국에서 이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이 제 물건을 수입해서 가져간 거예요. 원산지는 차이나.
저는 한국 기업. 상표 등록이 한국에 돼 있는 거죠. 그런 케이스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시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대표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 이름만 있고 상품은 중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그렇죠. 그거만 찍어갖고 맞아요. 스웨덴인가요? 뭐 스칸디나비아 이렇게 팔지만 실제로는 스웨덴이네요. 이 사람이 실제로는 제품은 그냥 차이나인 거죠. 차이나인데 그렇게 포장해서 비싸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그 제품이 중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미국에다가 상표 등록을 하든 그 다음에 이제 내 이름으로 하면은 어차피 한국 사람이 한 거 뻔히 아니까 그러면 이제 외국 사람을 통해서 여기다가 상표 등록을 해놓고 팔아도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에 내가 컴퍼니를 하나 해놨어요. 네. 뭐 오피스텔 한 2, 3개월 상업자 컴퍼니를 해놨어. 페이퍼 컴퍼니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컴퍼니를 내 걸로 계약을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거기가 볼라다 아까처럼 그럼 볼라를 내가 계약을 하면 볼라 브랜드를 내가 갖고 온 거네. 그렇죠. 미국 브랜드를 갖고 온 거죠.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런 케이스. 그러지 않나라는 냄새가 솔직히 납니다. 대부분 텀블러가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냄새가 좀 나요. 네. 저는 대부분은 아직 다 안 봐서 단언할 수는 없는데 그런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러면 대표님 제가 이 두 가지 요 샘플 한번 사볼게요. 사고 대표님하고 얘기를 네. 나누고 제가 5월 22일 날 못 가면 6월 26일 날에는 그날은 근데 못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네? 캔슬될 수도 있어요. 그 교육 때문에. 교육 때문에. 네, 그러면 7월 달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알 수 있냐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이후, 그러니까 수요일 날 알 수 있어요. 14일 날. 저도 지금 물론 끊어는 놨는데, 그러니까 여행 티켓은, 그러니까 비행기 표는 끊어는 놨는데, 저도 이제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미팅을 하고 나서. 대부분 텀블러는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금액 정도 있어야 될까요? 소량으로 그러니까 팔리는 만큼 물건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만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제품은 이미 판매가 검증이 된 거예요. 오늘 하루만 20개 나갔잖아요. 이 제품은 20개 나갔고 이게 대중소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대중소. 이거는 뭐 나중에 볼게요. 딱 이 제품이 잘 팔리는 거거든요. 이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요거 갖고 그냥 제가 금액을 한번 환산해 드릴게요. 그러면 뭐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나오면 금액대는 얘네들이 더 비싼 것 같아요. 얘네들도 품질이 진짜 괜찮거든요. 이것도 이웃 시장에 그 안테나 샵이 다 있어요. 대표님 괜찮은데? 협력 거래처예요? 이런 것들도 다? 이 사람들한테 띄운 거죠. 아까 이 사람들이. 아니 대표님.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이 사람. 근데 이제 판매자들은 알죠. 제가 이제 몇 번 여기 지나가면서 그 저기 가격이나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일단 네. 상표 등록이 진짜 중요하구나. 상표 등록이요? 대표님. 그게 전부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90% 이상 그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3,800원에 팔리니까 12,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냥 12,000원에. 택배비 빼야 되니까요. 택배비 빼면은 그냥 11,000원에 팔리는 거예요. 11,000원에. 그러면 계산을 해버리면 계산을 하면요. 계산을 하면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일단 중간 걸로 계산할게요. 중간 걸로.
중간 걸로 계산하면 얘도 그러면 중간 걸로 가격을 바꿔야 돼요. 제가 중에서 이거 옵션을 다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 할 때. 옵션은 그럼 리뷰를 보고 네. 거기서 잘 팔리는 것만 것만 갖고 오셔도 됩니다. 갖고 네.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여기 밑에 있는 건 빼도 됩니다 하고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거죠. 색깔도 그렇게 해서 빼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한 만 지금 3,000원 빼니까 14,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31.8 곱하기 200 곱하기 1.3 8,000원에 갖고 와갖고 아까 16,000원에 파니까 딱 2배네요. 2배. 그러면 이게 아까 하루에 몇 개 팔냐면 20개씩 팔렸어요. 그럼 곱하기 여기가 원가 기준이니까요. 20개 곱하기 31 곱하기 쿠팡까지. 그럼 필요한 돈이 딱 이 정도인 거예요. 1,000만 원. 근데 요거는 이 사람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한 3분의 1만 일단 먼저 뺏겠다 생각하면 수량도 그거에 비해서 3분의 1 줄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 수입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번다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인쇄 아트 여기에 붙이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대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충분히 가격 내고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것만 지금 전문으로 팔거든요. 요 제품만. 그러면 나중에 EU 가서 이 매장 가서 가격 내고 하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 제품의 이 브랜드가 안 찍혀 있는 건 훨씬 더 싸요. 똑같거든요, 이거 제품. 샘플 저기 뒤에 있을 거예요. 반 가격이에요. 반도 더 되죠. 3분의 1 가격이에요. 요거. 여기다가 브랜드를 딱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거잖아요, 지금 딱 봐도. 그쵸? 근데 이거는 브랜드화 시킨 거고, 중국 내에서도 얘는 브랜드화 안 시켰고, 브랜드화 시킨 걸로 지금 딱 봐도 가격을 3배 가까이 받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로 계산하면 이제 마진폭이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상품에 들어가는 가격도 훨씬 더 줄죠. 왜냐면 부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도 모델은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다 있네요. 11점 얼마. 훨씬 싸죠, 아까. 그거보다는. 여기 다 있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11.9로 할게요, 그냥. 중간 크기로. 아이고. 11.9 곱하기 200 곱하기 1.3. 아까 8,000 얼마 했는데 3,000 얼마니까 확 줄었죠? 그러면 곱하기 하루에 20개 됐죠? 곱하기 30일 곱하기 쿠팡까지. 그럼 들어가는 돈은 한 370만 원 정도? 그 사람처럼 다 판다고 해도. 근데 이제 이거는 원가 기준 얘기한 거예요. 여기 광고비나 이런 건 계산 안 했는데 상품 수입만 계산한 거예요. 그럼 아까 판매가가 16,000 얼마였으니까 그거는 계산 한번 해드릴게요. 얼마인지. 16,800원에 무배거든요. 그거는 들어가는 돈은 370이에요. 이거 따로 계산할게요. 만 6,800원. 마이너스 얼마였죠? 2,380원이죠? 이게 왜 이렇게 자르는 것도 안 되겠어요? 마이너스 까먹어버렸다. 2,380원 마이너스 2,380원 마이너스 택배비가 3,000원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3,000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수수료 10% 해서 그냥 1,300, 1,400원 뺄게요. 그럼 하나 팔면은 이렇게 남아요. 그럼 곱하기 아까 20개라 그랬죠?
그다음에 곱하기 30일이죠. 그다음에 또 곱하기 포판까지 하니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들어간 금액은 이렇게 되는 거고 나온 금액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브랜드를 이걸로 할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입혀야 되는 거죠. 이걸로 했을 때는 마진폭이 아까 저기 얼마죠? 한 300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사입해서 하게 되면 마진폭이 훨씬 더 그렇죠. 근데 저기 이제 스틱한 거예요? 인쇄한 거예요. 그대로 그냥 인쇄를 이렇게 네, 한 여기는 거고. 이거 인쇄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인쇄를 이렇게 한 거고요. 한번 이것도 사 보세요. 네, 한두 개씩만 샘플. 네, 샘플로. 네. 알겠습니다. 샘플로 사고 네. 당장 내일이라도 네.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그리고 일단 그 제품 라인업을 한 5-6개 정도로 한 다음에 압축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금은 막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도 막상 하면서 공장하고 컨택하고 이러면서 뭔가 또 뭐랄까요?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상품 라인업을 한 10개 정도 하고 그 중에서 5개를 셋업하고 셋업하게 돼도 그 중에서 또 2-3개를 탈락시켜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개를 하다가 한 개를 탈락시키면은 들어간 시간 대비 다시 또 뭐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시간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여러 개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한 2개 정도를 솎아낸다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2-3개 정도.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초보들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한 5-6개가 있었는데 이게 당연한 거였네요. 네. 당연한 거에서 지금 뭐 몇 개 이렇게 한 게 당연한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서 추리는 게 맞는 거구나. 네. 그건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본능적으로 하신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였던 게 좀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오늘 좀 정리가 됐다라는 게 그런 거군요. 악력기에 대한 그런 네. 거. 그러니까 너무 유통 쪽에 모르니까 네. 그래도 내 나름대로의 인맥과 너의 공부 스터디 한 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또 저 같은 초보자들을 상대를 하시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아실 거 아니에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네. 머릿속이 좀 개운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다행입니다. 네, 개운해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제가 해야 될 품목의 카테고리는 정해져 있었는데 거기를 좀 하면 되겠네. 네. 여기 샘플이 있다고요? 네, 여기 어디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것도 제가 한번 찾는 대로 언박싱해서 올릴게요. 네, 텀블러나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그럼 다음번 미팅은 대표님이 샘플 온 다음에 잡으실래요? 아니면 지금 잡고 가실래요?